왕수인 경물 해석의 기본 입장. 경물이란 유학의 기본 문헌 중의 하나인 대학의 주요 개념 중에 하나이죠. 사실상 왕수인이 집계성한 그 심학은 이제 성리학에 대한 대치되는 그런 학문으로서 나타났는데, 성리학의 어떤 대표자인 주자, 즉 주의도 그렇고 심학의 집계성자인 왕수인도 그렇고 그 양자의 사상 내용의, 그 철학 사상 내용의 차이는 대학 해석에서 비롯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자, 즉 주인은 거의 만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어떤 대학 해석에 대한 입장을 계속 이제 수정해 나갔고, 왕수인도 거의 만년에 그 대학문이라는 어떤 글을 그 문답의 형태를 통해서 어떤 그 이야기했을 정도로 대학에 대해서 심려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기본적으로 왕수인, 즉 왕양명 학문인 양명의 기본 입장은 대학 해석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어떤 많은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왕수인은 대학의 경물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의 경물에서의 물은 바로 도덕주체의 내면의 물이 되는 것이며, 산중의 꽃도 도덕주체가 그것과 상관관계가 있을 때 도덕주체 속의 도덕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 도덕적 사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경물은 어디까지나 도덕주체 속의 도덕적 사물에 관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정주학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측면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정주학에서 말하는 경물의 어떤 그런 취지, 그리고 그 물의 취지가 아니라는 것이니까. 물론 어떤 그 대학 원 저자의 어떤 의도, 그것이 어느 쪽 의도냐 하는 그것도 다른 문제다니까. 그러니까 대학의 그 저자, 대학의 어떤 그 저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경물을 이야기했냐 하는 그것은 대학의 어떤 그 저자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나중에 어떤 얘기자는 정주학 쪽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정주학에서는 그 대학을 갖다가 자신들의 생각대로, 그러니까 정의층과 그 주자, 그러니까 정의와 그 주인은 자신 생각대로 말하자면 자신들의 이론, 자신들의 이론을 먼저 전제해놓고 대학의 저자가 원래는 어떤 취지로 경물 취지에 관한 내용을 쓰느냐 않느냐, 그것보다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론을 먼저 전제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대학을 해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왕수인도 마찬가지죠. 왕수인도 자신의 어떤 그 이론을 먼저 전제해놓고 거기에 따라 대학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나 왕수인, 그러니까 정의층 주인이나 왕수인 이런 사람들이 그 이전에 어떤 그 문헌을 해석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따지고 보면 원저자의 맞으면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 종용, 논어, 명자, 주역, 온갖 문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저자의 그 취지가 뭐냐 하는 것만을 밝혀내면 단순한 그냥 그 주석가에 불과합니다. 단순한 주석가에 불과하고,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이전에 어떤 그 문헌의 저자를 문헌의 저자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의 사상을 이제 연구해가지고 그것만을 밝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니까 이후에 그 철학자들이 정의나 주의나 왕수인 같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전의 문헌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은 원저자의 어떤 취지를 왜곡하는 측면이 있겠죠. 비록
왜곡하는 측면은 있겠지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 사람들이 철학이 되는 것이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 왜곡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철학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 그 철학을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그 전달한 그 측면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자신들의 사상을 그 대학과 같은 문헌을 통해서 그 문헌 해석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사상을 그 이야기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원저자의 취지를 왜곡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독립된 철학자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지 그냥 앵무새처럼 박수한다고 하면 독립 철학자를 독립 철학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전의 문헌을 자신 나름대로 해석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철학을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철학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냥 이전의 문헌과 관계없이 그냥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근데 이전에 어떤 그 학자들은 과거의 어떤 문헌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자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동양의 어떤 철학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았죠. 서양은 좀 그럼 서양은 완전히 그렇지 않냐?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서양의 철학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석사다 하는 어떤 그런 견해도 있을 정도니까 서양도 마찬가지로 이전의 문헌에 대해서 자꾸 어떤 새롭게 해석하면서 그 새로운 해석 관점이 그 이후의 해석가가 그 단순한 해석가로서가 아니라 독립적 철학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독립적 독자 철학자로서 평가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왕수인의 어떤 여기 어떤 대학의 근물에 대한 해석과 이전에 정주 그러니까 정의천 주작 그러니까 정의 주의가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그런 측면. 대학 문헌의 취지가 뭐냐 보다도 그들이 어떤 관점으로 어떤 철학적 관점을 전제를 해놓고 그 문을 해석했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격은 이미 정주학의 격과 다른 의미가 된다. 정주학의 격은 이르다, 이르다, arrive 해가지고 그 다음에 경험한다, experience 한다. 정주학의 격은 이르다의 의미로서 경물은 물에 이르다, 즉 물을 경험하다의 의미가 된다. 그래서 정주학에서는 대학의 경물 취지를 주역 설계전의 궁리와 연계시켜 경물궁리라고 하여 주역을 초기 해석한 여러 문헌 중에 설계전이라고 있는데 그 설계전 속에 궁리 진성이 저명, 이치를 궁구하고 본성을 다해서 명에 이른다 하는 그 말에서 궁리란 말을 따와서 궁리와 연계시켜 경물궁리라고 하여 물에 다가가 그것을 경험하여 리를 탐구하는 것의 의미로 사용했던 것이며 왕수인 청소년기에 격종의 에피소드가 있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수인이 격의 의미를 달리 본 것은 용장의 깨달음으로 인한 대전환에 의한 것이다. 용장 오도의 상은 연보에 이렇게 짓고 있다. 이 연보는 나중에 왕수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제자들이 책을 내는 데 있어서 왕수인이 일생에 대해서 적은 연보 왕순이 인보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스승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스승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한밤중에 경물 취지의 취지를 크게 깨치시고, 그러니까 그의 스승 왕순이 이렇게 도를 깨달았다. 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한밤중에 경물 취지의 취지를 크게 깨치시고 정말 생략하고 성인의 도는 내 성이 스스로 갖추고 있으며 이전에 사물에서 일을 구하던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취지는 이는 외부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인 주체에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인데 이러한 깨달음은 대학의 경물 해석을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인도해 간다. 즉 경물이란 것이 외부 대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왕수인은 그의 깨달음에 상하는 적의 의미를 찾아서 그것을 바로잡음의 의미로 봤다. 근데 왕수인은 이 격이란 말 자체를 갖다가 다르게 해석합니다. 정의와 주의는 그 이르다, 이를 짓자의 의미로 봤는데 왕수인은 그것을 바로잡다의 의미로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수인도 그 이르다의 의미로 어떤 전혀 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를 어느 그 포함하면서 바로잡다 하는 그런 일단 이로써 경험해서 바로잡다 하는 그 얘기인데, 근데 그 경험이 외부 대상의 사물이 아니라 마음속 내성적 경험이 된다는 뜻이죠. 내성적 경험. 내성 경험으로서 이제 거기에 이르다 하는 이제 그 의미 때문에 다르다 이거. 근데 단순히 이르다는 의미보다는 바로잡다는 의미가 왕순에서는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순이 이렇게 말한다. 격이라는 글자는 바르게 합니다. 그 바르지 않음을 바르게 함으로써 바름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내면의 마음속에 있는 것. 자, 그래서 경물할 때 물은 외부 대상 사물이라 마음속에 있는 사물을 말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도덕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어떤 도덕적 사물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르지 않게 되어 있으면 바르게 한다. 는 것이 격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격자창이라는 말인데, 이전에 한자는 한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느 나라 말이든지 간에 이제 그렇죠. 자주 안 쓰이는 그 용어는 안 그렇지만 자주 쓰이는 것은 보면 자꾸 그 여러 가지 그 언어가 어떤 그 발전됨에 따라서 한 용어가 한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영사님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안 쓰이는 그런 단어는 맞아 어떤 뜻이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주 자주 쓰이는 어떤 그런 단어 그거는 무슨 영어에 고고 테이크 이런 자주 쓰이는 거로 그게 의미가 여러 가지가 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한자에서도 한자 그것은 맞으면 또 중국어죠. 그 중국어도 많이 쓰이는 그런 어떤 단어 글자는 많은 의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된다 얘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격에 이미 이전에 이르다의 의미도 이전에 그러니까 주이든지 왕수인이든지 그런 시대 이전에 이미 격이란 글자에 이르다의 의미가 이전부터 있었고 또 바로잡다의 의미가 이미 있었다 이야기입니다. 특히 바르다 또는 바로잡다 그 의미로서는 우리가 격자창 네모 반듯한 그런 것 네모 반듯한 것을 격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체크무늬 같은 거, 체크무늬 같은 그런 것을 갖다가 격자무늬라고 해요. 격자무늬. 체크무늬를 한자식 표현을 하면 격자무늬라고 합니다. 네모가 다 연결된 것을 격자무늬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모 반듯한 창을 격자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격이란 그 한자는 바로 네모 반듯함이란 명사적 의미도 있고 또 바로잡다, 그러니까 바르다라는 자동사적인 의미도 있고 바로잡다라는 타동사적인 의미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왕수인은 격이라는 글자를 갖다가 바로잡다라는 타동사의 의미로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그 격이라는 글자의 의미 중에서 그런 의미를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이라는 글자는 바르게 합니다. 그 바르지 않음을 바르게 함으로써 발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경물이다. 물을 바로잡다는 것이죠. 물을 바로잡다. 여기서 이제 강조는 여기서 이제 격이죠. 물을 액센트가 이제 격이 주어져야죠. 그러니까 주어지게 이제 바로잡다 이제 주어졌지. 지금은 이제 그렇게 설명한 것이다. 물을 바로잡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또 무엇을 바로잡냐? 그때 물을 바로잡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격의 의미를 이처럼 정의 의미로 해석한 것은 경물의 물의 의미를 왕수인 자신이 부여한 의미로 봐야 그의 취지가 드러난다. 왕수인은 경물의 격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때까지는 그 타동사인 격이 주인공인데 이제 그 목적의 이제 물이 이제 주인공입니다. 앞에서는 격, 물, 무엇을 격하느냐. 근데 이제는 또 무엇을 격하느냐, 무엇을 격하느냐, 목적가 이제 중시하는 것이죠. 이제 목적의 이제 중점으로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수는 경물의 격의 의미, 왕수는 경물의 격의 의미뿐만 아니라 물의 의미도 새로 부여한 것이다.